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반갑습니다. 먼 길 목동에서 아닙니다. 반갑습니다. 올림픽대로 막히는데.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누구세요? 네, 저 아침마당 5승 가수로 데뷔해서요. 지금 열심히 노래하고 있는 가수 명진이라고 합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우리 명진님을 소개해드리자면은 KBS 아침마당 도전 꿈의 무대에서 무려 5연승. 그냥 5승도 아니고 5연승. 이거는 건국 이래 해방 이후 이렇게 5연승 하는 건 정말 쉽지 않다라는 게 학계의 정설이거든요, 이게. 정설까지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5연승을 강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네, 이게 뭐 보통 쉬운 게 아닌데, 이렇게 5연승을 하신 것 같고, 또 싱글 앨범, 노래합시다로 또 데뷔를. 네, 그 이후에 어떻게 자연스럽게 데뷔를 하게 되었고요. 대한민국 대표 코러스 김현아 작곡가님 계신데, 저한테 곡을 주셔가지고, 노래합시다라는 곡으로 데뷔를 싱글 앨범을 냈었습니다. 네. 그리고 작년에는 추억의 영등포. 멜론에 있죠. 멜론에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지역에 있는 TV솔 홍보대사 등등 여러 많이 활동을 하셨는데,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KBS 꿈의 도전 무대 5연승 하시고 나서 또 뭐 어떤 달라지신 게 있을까요? 사실 되게 많이 달라졌어요. 그 전만 해도 제가 음악을 쭉 해오던 사람도 아니었고요. 전혀 다른 직업을 하고 있었고 뭐 세일즈맨 같은 거나 아니면 뭐 보험이나 자동차 판매나 이런 서비스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혀 완전히 달라진 상황이 되었고 사실상 가수로 데뷔해서 확 뜨거나 이러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주변 분들이 이제 저에 대한 시선이나 옛날에 뭐 노래를 조금 한다고 가수를 한다고 했으면 에이 네가 무슨 뭐 가수를 하겠니? 라는 시선으로 봤다면 그 5승 이후에는 너가 뭔가 가능성이 있구나 라는 식으로 바라봐 주셔서 그것만으로도 되게 감사한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 꿈의 무대 나가셨을 때는 기성 프로 가수가 아니셨어요? 전혀 아니었고요. 사실상 연락 온 것도 너무 감사한 일이었고 그때 유튜브를 제가 제가 하고 있었는데 작가님이 그거 보시고 연락을 주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전혀 그런 게 없었는데. 기성 가수들도 나가서 1승하기 힘든데 일반인 자격으로 나가서 5연승. 뭐 그럴 것까지는 아닌데 그때 너무 운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사연도 사연이었고 아마 사연을 어르신들이 많이 시청자분들이 다 들어주시고 좀 좋게 받아주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이 앨범도 내 실력자 가수신데 이 가수의 꿈은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도전 꿈의 무대 이후에 품으신 거예요? 사실 어릴 때부터 노래를 좋아했었기 때문에 막연하게 가수가 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니었는데요. 그때는 트로트 가수 아니고 그냥 막연하게 뭐 그렇죠. 가수 그냥 장르는 상관 안 하고. 네, 근데 그때도 물론 제가 할머니 손에 컸기 때문에 트롯을 좋아했습니다. 그때부터도. 그래서 트롯도 부르고 뭐 다른 노래도 부르고 하다 보니까 근데 막연하게 가수를 위해서 노력하거나 시도를 하거나 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할머니가 트로트를 되게 좋아하셨죠. 그러니까 왜냐면 나물 같은 거 캐오시고 장사하고 준비하고 막 하시는데 노래 같은 거 이제 틀어놓으시면 제가 어릴 때부터 듣던 게 이제 그런 노래였기 때문에 할머니가 키워주신 그런 그렇죠. 어떻게 보면 네 맞습니다. 사실 그 사연 때문에 아침마당에서 좋게 봐주신 것도 있었고요. 저 사실 그 사연 방송에서 딱 보고 좀 진짜 가슴이 너무 몽글몽글해져가지고 한번 괜찮으시면 어떤 사연이신지 말씀 주시죠.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뭐 아시는 분도 저를 아시는 분들은 많이 있을 텐데 제가 이제 태어난 지 한 달이 채 안 될 무렵에 아버님께서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저희 3남매를 할머니께서 키워주셨는데 저희 어머니는 그때 당시 뭐 상황이 어떻게 정확히는 모르지만 할머니께서 이제 너는 네 살 길 찾아서 나가라 하면서 놓아 보내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후로 저희는 이제 할머니 손에서 열심히 컸고요. 할머니가 열심히 키워주셨는데 아무래도 생활고에 힘들다 보니까 그 주변에 통장님께서 3남매를 해외로 입양 보내는 것이 어떻겠느냐라고 추천을 아마 할머니한테 하셨던 모양이에요. 할머니는 이제 그게 마음에 너무 쓰이셨던 거죠. 그래서 며칠을 알아 누우셨는데 그러다가는 어느 순간 이제 내가 저희를 끌어가 한번 팍 우셨어요. 근데 그때 당시는 뭐 이유를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그때 그 약간 미안한 마음 그런 잠깐이라도 그렇게 생각했던 마음이 미안하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저희를 열심히 키워주셨고 결국은 제가 이제 군대까지 가서 말년휴가를 나왔는데 할머니께서 거동이 잘 안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 가니까 대장암 말기 판정을 받으셨고 그 이후에 할머니께서 제가 이제
제대를 하고 할머니를 병간호를 하는 과정에 명진아 너는 엄마가 보고 싶지 않냐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이 뭐 그런 얘기를 하냐 뭐 나는 부는 안 보고 싶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그게 한쪽으로는 할머니의 약간 마지막 유언처럼 느껴졌어요. 나는 네 엄마가 밉지 않으니까 나중에 엄마가 오면 용서해 줘라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경찰의 도움을 받아서 찾았습니다. 어머니가 계신 곳을. 그래서 어머니가 계신 곳을 가서 봤더니 어머니가 갈비탕집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당연히 어머니는 저를 알아보지 못 못하셨고 알아보죠. 컸으니까. 그렇죠. 가서 이제 어머님이 차려주신 밥상을 갈비탕을 처음으로 먹었습니다. 근데 내가 당신 아들이요 라는 말은 차마 드리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갔더니 이제 저랑 한 10살 채 안 돼 보이는 아기가 있었는데 어머니랑 닮은 아이예요. 누가 봐도 이제 어머니 아들이구나. 자식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제가 거기에 뭔가 폭탄을 터뜨리고 올 수가 없더라고요. 내가 받은 상처를 그 친구도 그 아이한테 줄까 봐. 그래서 말을 못하고 그냥 올라왔습니다. 올라와서 할머니한테도 차마 말씀 못 드리고 그 이후에 뭐 할머님은 돌아가셨고 저는 이제 할머니가 조금 네 하고 싶은 거를 하면서 살아라 라는 말씀을 하셔서 가수에 도전을 해보고 그때부터 그게 이제 아침마당으로 사연이 들어가서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네. 네. 너무 거창하게 얘기해서. 아니에요. 거창하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어쨌든 뭐 마음이 너무 잘 컸네요. 영진이 아유 잘 컸습니다. 아주 잘 컸고 또 할머님이 또 트로트 계속 이렇게 들으시는 바람에 또 이렇게 또 맞습니다. 멋진 트로트 가수로 이렇게 성장을 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트로트란 장르를 선택을 하시게 된 거고 그렇게 된 것 계속 같아요. 이 길을 가고 계시는 거고 미스터 트롯 1, 2 지원을 했었는데 나오진 않더라고요 화면에. 자연스럽게 TV조선에서 이런 원석을 놓친 좋은 경험으로 갖고 있습니다. 네. 너무 아까운 우리 원석인데 다른 데서 더 잘 되시면 분명히 그 제작진이 후회할 겁니다. 이제. 감사합니다. 꼭 그렇게 되셔가지고 저희 구전녹음 모델도 나중에 꼭 알겠습니다. 우리 이찬원님 노래 오늘 한번 불러주실 텐데 평상시에 명진님에게 이찬원이란 어떤 존재였을까요? 사실은 제가 직접 만나뵌 적은 없는데 이찬원님이 그 진또배기 처음에 딱 부르실 때 딱 한 소절 듣고 이분은 탑3까지 가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기억이 확실히 있었어요. 왜냐하면 다른 분들은 모르겠는데 이분은 확실히 트롯이다. 라는 생각이 확 들어왔거든요, 저는. 그때도 이찬원 씨는 일반인 자격으로 참가한 거였잖아요. 그렇죠. 기성 가수가 아니고. 네. 그리고 나서 결국은 되게 높은 순위까지 가셨고 맞아요. 잘 되셨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분이 또 신동에서부터 아침마당이 아니라 그 전국 노래자랑 이런데 어릴 때 학생 때부터 다니신 걸 보면서 그러니까 줄곧 한 방향으로 쭉 지내셨던 것 같아요. 맞아요. 이찬원 씨는 트로트 말고는 노래가 장르가 없는 줄 알았어요. 어렸을 때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좀 부럽기도 하고 저렇게 어린 나이에 본인이 딱 방향성을 가지고 하는 게 대단해 보인다. 또 지금도 너무너무 좀 팬으로서 그래서 제 유튜브에도 커버하신 거. 커버해서 그래서 제 알고리즘에 걸리셔가지고 제가 또 이렇게 감사하게도 모시게 된 그걸로 인해 이렇게까지 오게 돼서 그럼요. 우리 찬원님 감사합니다. 우리 평생 가야죠. 혹시 팬클럽이 있으신가요? 팬클럽은 없고요. 사생팬은 좀 있으시죠? 사생팬은 뭐 저희 누나나 가족분들이 아닐까 싶고 사실 유튜브를 처음에 하고 아침마당 할 때 그래도 알아봐 주시는 분들이 꽤 되셔서 그때 이후로 뭐 전국에 있는 이제 가요 노래 교실 같은 데 많이 다녔거든요. 그때는 좋아해 주시고 많이 이렇게 이뻐해 주신 분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렇죠. 네네. 요즘 명진님만의 이 고민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현실의 벽이 제일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수로서의 삶도 너무 행복하고 감사한 일인데 사실 벌어먹고 사실 내가 실제적으로 현실을 살아내야 되는 거니까 그 부분과 이제 내가 가수하는 것과의 부딪히는 그런 부분을 견뎌내고 이겨내는 것 그런 부분이 가장 큰 고민이 아닐까. 또 어떤 다른 가수분들도 마찬가지 같아요. 뭐 가수분들도 그렇고 뭐 저희 같은 직장인들도 내일 잘리면 어떡하나 모레 잘리면 어떡하나 맞습니다. 다 현생을 살고 있는 그죠. 맞습니다. 네네. 오늘은 꽃다운 날이라는 노래를 이서연님께서 신청을 해주셨어요. 이분도 부모님하고 좀 얽힌 사연이긴 한데 한번 우리 명진님의 목소리로 한번 사연 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한번 사연 소개 한번 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가수 이찬원을 응원한 지 3년째 되는 경북 포항에 살고 있는 이서연이라고 합니다. 구전 녹용에서 지난번 제작하셨던 내 인생의 슈퍼스타 너무 잘 봤는데 이번에 또 하신다고 들어서 이렇게 사연을 신청합니다. 저는 친정엄마 얘기를 잠깐 할게요. 저희 엄마는 6.25 전쟁을 경험하신 80대 할머니입니다. 엄마는 당시 초등학생이었는데 엄마가 살던 마을에서 전투가 벌어졌다고 합니다. 전투가 순식간에 벌어져서 멀리 도망갈 수도 없어서 간신히 몸만 피신을 했다고 합니다. 제대로 피신을 못해서인지 어디선가 날아온 총알은 그만 엄마의 다리를 관통하고 말았습니다. 당연히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했고 엄마는 결국 한쪽 다리가 접히지 않는 장애를 가지고 평생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엄마는 결혼 후 저를 포함해 딸 3명을 낳으시고 온전치 못한 몸으로 과일 장사, 호떡 장사 등을 하시면서 자식들을 공부시키고 시집 보내고 온갖 고생을 하셨답니다. 행복할 새도 없던 엄마에게 더 큰 고난이 찾아왔는데요. 시장에서 장사하던 아빠가 일을 마치고 집에 귀가하시다가 큰 교통사고가 났고 움직일 수 없는 장애를 가지게 되셨습니다. 사고 후 아빠는 20년을 집 밖으로 외출도 못하시고 60도 안 되는 나이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아빠가 떠나신 지 벌써 25년이 흘렀는데요. 문제는 이렇게 고생만 한 엄마가 3년 전 저와 말다툼 끝에 절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저대로 바쁘게 지내며 찬스로 활동하고 내 행복만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3년째 될 무렵이었습니다. 엄마가 코로나 후유증으로 신장 기능이 망가져서 죽는 날까지 신장 투석을 해야 한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연락을 받고 2번 정도 병원을 찾아 엄마를 만나고 왔습니다. 그런데 아직 제 마음속에 상처가 아직 남아있는지 엄마에게 손 내밀 자신이 없어요. 그런데 일평생 고생만 하시던 엄마를 생각하면 또 마음이 아픕니다. 찬원님의 노래 꽃다운 날을 신청합니다. 노래 가사처럼 평생을 딸 위해 고생하신 엄마에게 이 노래를 바치고 싶습니다. 네. 뭐 어떤 상처였는지 모르겠지만 절연까지 하게 된 그런 큰 상처를 우리 사연자분께서 갖고 계셨는데 근데 아직 상처가 다 낫지는 않으셨죠. 그러신 것 같아요. 엄마한테 뭐 들으셨던 어떤 그런 얘기들이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도 아 우리 엄마 어떡하지 이런 또 걱정스러운 마음이 당연히 있으신 것 같아요. 이서연님에게 명진님께서 어떤 위로의 한마디 하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사연이 있고 제가 가진 사연과 많이 닮아 있다는 생각도 했고요. 사실 저도 돌아보면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가장 후회됐던 게 왜 그때 감사하다고 사랑한다고 죄송하다고 뭘 말 못했을까라는 부분이 지금까지도 가장 마음에 남거든요. 이서연님이 사연까지 이렇게 보내주신 거 보면 아마 행동을 못해서 그렇지 마음은 이미 준비가 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꼭 상처가 치유되는 것까지는 아니어도 제 노래 들으시고 용기 얻어서 꼭 부모님께 먼저 얘기하시면 어떨까 하는 마음입니다. 자, 그러면 명진님께서 한번 멋지게 꽃다운 날 한번 불러봐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꽃다운 내 젊은 날 조금씩 기울어 꺾일 때쯤 돌아보는 내 청춘 어여쁜 지난 날 뒤에 가려있던 당신 미소 가장 예쁜 꽃다운 날 내게 다 바친 한 여자가 이제야 보이네요. 곱고 희던 당신 두 손이 안겨 차던 포근한 품이 왜 이토록
작아진 건가요? 이제 내게 기대 쉬세요. 행여를 망다칠까 지새웠던 당신의 밤 헤아릴 수 있을까 돌아보는 내 젊은 어렸던 지난날 뒤에 가려있던 당신의 삶 가장 예쁜 꽃다운 날 내게 다가치 한 여자가 이제야 보이네요. 곱고 희던 당신 두 손이 안겨차던 포근한 품이 왜 이토록 흘리고 작아진 건가요? 이제 내게 기대 쉬세요. 곱고 희던 당신 두 손이 안겨차던 포근한 품이 왜 이토록 흘리고 작아진 건가요? 이제 내게 기대 쉬세요. 이제 내게 기대 쉬세요. 친환경 패밀리 슈가버블